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준입니다. 자, 오늘 대입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지금 제2외국어 시험 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1시간 전에 마쳤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능 시험을 알고 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9시에 주식시장을 열어봤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10시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왜 안 열리지? 토요일인가 했더니 예. 수능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아침에 나오는데 차가 안 막히네 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수능이라는 거는 사실 어쩌면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럼요. 좀 이런 안부도 하잖아요. 혹시나 가족이나 주위 중에 오늘 수능하는 사람 있나 하면 또 응원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근데 외국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그렇죠. 바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가가 1시간 미뤄진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언제 쳤나요? 저는 9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첫 번째 수학능력 시험이 생각이 나긴 한데 한 25, 6년 됐네요.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야 대선 후보들도 수능 시험에 맞게 응원의 메시지 올렸는데 좀 다 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82학년도 대입 학력고사 수험표를 올려가지고 공부의 신 축복을 전한다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제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구수는 이건 고시 구수입니다. 수능이나 뭐 입학 구수는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봤어요? 구수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 그래서 지웠어요 나중에 이 구수 이야기를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야 격려 차원에서 나도 구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뭐 삼수 구수하라는 얘기인가? 구수하면 30이 됩니다. 19에서 구수하면 28이 되고 이건 구수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우리 옛날에 시험 칠 때 그 아십니까? 미역국도 못 먹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25, 6년 전에 제가 수능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모친께서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원래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시험 치는 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을 끓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역국이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뭐 대문에 예컨대 발이 걸리거나 책가방이 걸리면 합격하는구나 걸리구나 이런 거를 믿는 우리 또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수 얘기는 조금 그랬지 않았을까? 해프닝이었고. 뭐 해프닝이었지만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의 신이다. 그렇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서 대학교 입학 시험 그것도 뭐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저도 뭐 공부를 뭐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시험 이렇게 탁탁탁 합격하는 게 보통 고시가 저희 때는 조금은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는. 근데 사실은 검정고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아마 중대 법대에서 동기들 중에 본인이 유일하게 합격했다는 건데 아마 그래서 나의 좋은 길을 받아라. 뭐 이랬던 것 그런 같아요. 의미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격려 멘트에는 뭐 논란이 없었는데 하여튼 구수 문제는 논란이 좀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의 비교가 되어서 하나가 크면 하나가 좀 감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뭐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가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침대 축구 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가요? 침대 전략. 침대 전략. 그러니까 웬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실수를 하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웬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이런 일실현 이 말이 사라졌어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난번에 야구장 갔을 때도 지금 코로나19 방역하고 이 야구장에 많이 모인 인파하고 그거 어떻게 염려되지 않느냐 했더니 바로 지금 안타가 나온 것 같으니까 들어가보자 이렇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수 이야기 안 꺼냈으면 되는데 괜히 격려한다고 꺼냈다가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 모두 저도 한번 기원을 할게요. 좀 재수 없이 원하는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동형 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전부터 이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제 공식화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후가 발족을 했으니까. 왜 지금인가요? 왜?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열린민주당에서 합당하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손을 뻗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겠죠. 그리고 지난 예. 총선에 어쨌든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피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려면 민주당이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여론조사가 별로 나쁘지 않았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왜? 라고 했다가 네. 이제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거 약간 고양이 소리도 빌려야 돼요. 아, 이제는. 그럼요. 네, 빌려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치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뭉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강욱 대표가 토론회 가서도 말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고 네. 뭐 그런 사람이 와서 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또 토론회도 지금 열린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황희석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내보내도 되고 네. 여러모로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가운 거다. 아마 추측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당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좀 해달라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열린민주당 당원 당규가 민주당처럼 뭐 최고위에서 혹은 뭐 책임 있는 사람이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당원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러니까 모든 의사 결정 시스템은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모든 게 하거든요. 네. 전당원 근데 지금까지는 당원들 여론조사하면 합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선을 좀 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식화됐으면 뭐 그런 작업이 올 건데.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공식화 됐으면 이제 합당의 과정을 거칠 건데 만약에 이제 합당이 된다면 앞으로 대선 아니면 민주당에 미칠 영향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게 네. 무슨 지금 떨어진 지지율 한 번에 만회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상당히 지금 뭉쳐 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후로 윤석열에게 보수표가 결집돼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결집되지 않아 있거든요. 또 호남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이번 이렇게 합당 과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한번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6시 뉴스 후에 열린민주당의 김유견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 예. 한번 뭐 의원이 3분 계시니까요. 그중에 예. 한 분이니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컨벤션 효과는 셌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뭐 아주 뭐 견고하게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뭐 아닌 뭐 보도도 있지만요. 예. 일단 민주당이 위기감을 좀 느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쇄신론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고 아마 오늘이죠. 이탄희 의원이 쇄신의 답이 없었다면서 선대위직을 내려놨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이 메시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뭐 전면 쇄신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이탄희 의원의 어떤 이런 행동이 당을 위해서는 맞는 거라고 봐요. 네. 어쨌든 당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음흠. 그리고 뭐 멤버드급 선대위라고 꾸려가지고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까지 다 한 자리 줬는데 그렇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후보가 직접 부탁해도 안 움직이니까 그럴 바에는 이 160명 이상이 되는 거대 조직 지금 갖고 있는 이 선대위에서 직책을 다 내려놓고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기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싶은 사람들. 약간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가들. 네, 그건 새로운 뭐 국회의원이라고 잘하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렇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의견을 내도 국회의원들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게 묵살돼 버리거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이탄희 의원처럼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탄희 전면적 쇄신이 의원의 되지. 뭐 SNS 제가 좀 잠시 봤었는데 본인은 그냥 자기 지역구에 가서 뭐 사람들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겠다. 그거죠. 나 그 일 하겠다. 네. 그거 하는데 뭐 무슨 감투가 필요하고 무슨 식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위기감이 느꼈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도 이렇게 앞장서서 나오고 초선 의원들도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런 뭐 상황에서 지금 구원투수, 선대위 구원투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하고 양정철 전 원장. 두 사람이 들어갈지 또 들어간다면 쇄신이 될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봤을 땐 둘 다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해찬 대표는 지금 상임 고문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김종인의 대항마로 뭐 이해찬 전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 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이해찬은 맞붙어서 이해찬은 진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얘기인데 이해찬 전 대표를 정권을 주고 데리고 왔을 때 뭐 노쇠하다는 이미지라든가 네. 뭐 친노의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중도층에 어필을 못한다. 강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 카드를 이재명 후보가 쉽게 꺼내기 어려울 테고 양정철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철 카드는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한 비토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지층 결집인데 지지층이 결집해놓고 나서 그다음 중도 확장 모든 선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지층 결집이 안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비토가 비호감이 센 양정철 원장을 데리고 왔을 때 지지층 결집은 더 안 되죠. 안 그래도 안 되겠죠. 되는데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저는 데리고 오기 어렵다고 봐요.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영 작가가 보기에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의지죠. 의욕, 의지. 예, 의욕, 의지가 없다. 감투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요. 아, 심하게 얘기하면요. 예,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보다 예,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 다음에 선거할 때 이기가 더 쉬워요. 왜 그렇죠?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진 자리고 조금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는 거 맞죠? 심하게 좀 예, 심하게 얘기해서 표현하면 오히려 그냥 정권 뺏기고 예, 대통령 주고 예. 야당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나가면 더 당선 쉽다. 지금 보십시오.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연장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볼 수도 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안 움직인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 네, 국민의힘은 플랜카드 막 걸어서 이재명 공격하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 안 하지 않습니까? 수능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집 앞에는 그렇더라고요. 예. 야당보다 돈도 많아, 조직도 많아, 국회의원 수도 많아. 그런데 왜 못하죠? 그건 의지다. 그래서 의지 플러스 충성도겠죠. 네. 후보에 대한 충성도. 지금 민주당에 있는 16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오히려 변방장수. 네.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검정고시 출신. 뭐 그리고 운동권도 아니고 총학생 출신도 아니고 이러면서 오히려 무시기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만이 선대위가 잘 갈 수 있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인기를 끌었고 이재명이 결국은 변방장수 이재명이 왜 민주당 후보가 됐는지 그거를 선대위가 잘 봐야죠. 그래서 이재명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민주연구원에서 올라온 보고서라든가 뭐 전략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그 이재명의 장점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래서 뭐 기본재난 기본소득 주지 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지 마라. 말고. 그럼 오늘 뭐 보니까는 또 예. 고집하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굴복한 모양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장 뭐라고 하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더니 이재명도 결국은 홍남기한테 안 되네. 뭐래 이래 됩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좀 잘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좀 짚어주세요. 국민의힘도 힘들어요 지금. 네, 지금 1차 인선 오늘 나올 것 같이 말했는데 다음 주로 미뤄졌고요.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당히 이견 차를 보이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독이 될 수 있다. 아하. 서서히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지율이 많은 차이가 안 났으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스무스하게 합류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상 자기 사람은 안 버립니다. 검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본인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김한길 민주당 전 대표 그렇죠. 본인이 예전부터 접촉했기 때문에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사람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우리는 예우해줄 만큼 다 해줬다. 김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거 받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자존심이 또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 나가면은 내부 분열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김 전 비대위원장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거기다가 후보가 와서 내 자리를 자꾸 위협한다. 혹은 무시한다. 견제한다.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지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만만치 있다고. 않은 상황이다. 예. 그러면 결국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분들은 합류가 되는 겁니까? 합류가 안 되는 겁니까? 합류될 것 같습니다. 합류는 한다. 하게 되면 김 전 비대위원이 못 오는 거죠. 상당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지지율 그거 누구 때문이냐? 그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해서 우리가 지금 높은 지지율이냐? 아니다. 우리 후보가 알아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권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김한길, 김병준 들어오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거기도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거기다가 말씀이네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 좀 세지요. 그래서 굉장히 센 말이죠. 셉니다. 국민의 힘에 있는. 어쨌든 당의 후보인데 그죠? 네. 그럼요. 자신의 당의 후보인데 윤석열 측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맞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꽤 높은 득표를 얻어서 2등했고. 지금도 제가 그쪽 이제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아주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세게 얘기해도 거기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네, 인기가 상당합니다. 네. 거기다 지금 유승민 의원도 안 들어오고 있죠. 전 그렇죠. 의원도.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원희룡 전 지사는 들어왔습니다만 네. 원희룡 전 지사가 갖고 있는 본인의 뭐 프로테지라든가 포지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과 관계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분으로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몇 회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특허 본인이 직접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의 후보가 이렇게 엮으면 다 같이 엮으면 물귀신 작전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관련됐다. 혹은 뭐 배임이다. 돈을 받았다. 나온 게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없잖아요. 네. 근데 고발 사주 건 등등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서 입건된 게 있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성숙돼 있어요. 네. 사건 자체가. 근데 내 사건은 네. 이 정부가 나를 탄압해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으로 아직 증거는 없지만은 그거는 뭔가 큰 특혜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네. 거기다가 자신이 나온 검찰을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논리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특검은 우리 거 대장동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건 싸울 줄도 모르는 정당이고 미래도 없는 정당이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22일이 수사 만료 기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김만배 등등 그 핵심인들 거기서 수사 1차 결과가 날 건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나 좀 보수 언론에서 원하는 결과가 날 것이냐. 그거는 입건이거든요. 예,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그렇죠. 보고요. 뭐 박주희 변호사 이제 법률가니까 더 잘 알 테지만 이재명 시장이 뇌물은 뭐 거의 안 될 거고 뭐 아예 안 될 거고요. 만일 한다면 배임인데 법률가께서 그게 배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좀 달리 보는 분들도 있긴 한데 배임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네.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손해를 자기는 이익 보고 뭐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을 입증을 해내야지 배임죄 고의를 입증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입증하거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리고 네. 검찰 발표가 그렇게 나겠죠. 그렇게 나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특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 발표는 그렇게 나고 네. 국민 여론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숨겨준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여론은 분명히 높을 겁니다. 네. 다만 이재명한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검찰 1차 결과 발표가 나면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걸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많이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